큰 팽나무 있는데 예. 거기가 저 송하영 씨고 그 외가 그 동생이 영랑리 이장 그때 구장이지. 예. 구장을 했었는데 밤이 그 폭도 들이 내려와서 잠자는데 그 총 딱 대고 너 쏘겠다고 경은한 어디로 도망가 버려서 첫 촬영을 나갑니다. 지금 여기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입니다. 제주도 대정읍 지역에서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출생을 하거나 했습니다. 그 여정을 쫓아가 보는 역사 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찍게 되면 아마도 바람소리도 많이 들어갈 거고 영상을 찍는 저도 매우 고생스러운 작업일 텐데, 일단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시작한다는 건 제주 4.3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모자른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추운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많이 내리는 그 중산간 지역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장대에 섞여서 토벌대와 함께 싸우는 그 시기에 비하면 지금 사실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편한 등산화를 신고서 걸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뭐 집신을 신고 다녔겠지. 그래서 지금 이 날씨가 좋을 때 찍는 영상은 4.3 당시 희생되었던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기에는 살짝 좀 부족한 기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한라산 정상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보이는 데가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 지역이에요. 서귀포 시가지에서 보이는 섭섬, 이중섭 화가가 그렸던 섭섬이 저기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곳은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제주도 서남쪽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나가면 태평양으로 이어지죠. 물론 중간에 오키나와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쪽이 제주도의 서쪽입니다. 자, 저 바다로 나아가면 중국이에요. 중국. 여기서는 제주도의 4분의 1, 서남 지역의 4분의 1,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의 4분의 1이 지금 이 군산오름 지역에서, 군산오름 정상에서 보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군산오름에 있는 진지 동굴들은 과연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제주도의 4분의 1이 보이니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던 일본 군인들 입장에서 본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그 결치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이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했을지 대강 추리가 되는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군산오름에 진지동굴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곳에서 저기 삼방산도 보이고 남쪽이 보이니 저 남쪽에서 날아왔을 미국 그 공습기들의 그 공격을 대비했었을 것입니다. 저기 지금 삼방산 저쪽 넘어 제 눈에는 지금 모슬봉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가 송악산이거든요. 저기 보이는 저 평야지대에 일본 군인들이 알뜰의 비행장을 1930년 후반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일전쟁 때 그 난징 대학살이 배경이었던 그 남경이라는 도시를 폭격하는 데에 이 알뜰의 비행장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직접 날아간 건 아니고 일본 본토에서 날아간 비행기가 남경을 폭격을 하고 여기서 기착지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군산오름에 있는 진지동굴입니다. 군산오름 정상 올라가는 길에 왼편에 이렇게 있어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입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오름 제8 진지동굴 입구.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와서 봤을 때보다 조금 입구가 작아 보이는데, 입구가 약간 이렇게 초승달 모양처럼 이렇게 양옆이 길게 좀 있거든요. 저 안에 내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기록으로는 저 안이 꽤 넓어요. 저는 거기 들어가 보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꽤 넓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군산오름 내 진주동굴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록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군인들은 이 제주도의 곳곳을 이렇게 개미집처럼 파놓았다는 역사적 흔적이 있죠. 자, 이제 옮겨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제 편의점에 무슨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관광객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주도에도 이런 게 있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자체는 사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 저는 무엇을 느꼈느냐, 육지 또는 서울,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중앙이라는 상징에 대한 중심주의를 느꼈다고 할까?
중앙이 아닌 것들은 변방의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럴진데 과거에 조선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고려시대 또 그 삼국시대 이때의 제주도를 바라보는 그 육지인들의 시선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 학년에 이제 이게 모두 다 끝난 다음에 한 학년에 아버지 있는 아이가 2~3명 한 30명 되는데 2~3명. 그러니까 18세에서 40세에는 한 80%가 죽었다 하고 그 여에도 그냥 많이.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한라산 정상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볼 생각도 안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한라산 가까이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온 거는 제주도 3년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좋네요. 이 제주의 딱 절반이 이 어승생학에서 다 보여요. 북쪽의 절반. 일본 태평양 전쟁 제국주의 군인들이 왜 이곳에 벙커를 만들었는지 알 것 같은 조망입니다. 자, 이제 여기 벙커 토치카 구경하러 갈까요? 시설이 입구가 되게 좁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일본 군인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 군인들 말고도 제주 도민들이 많이 차출돼서 노역을 했던 공간일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어둡네요. 아, 어둡다. 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곳에서 보이는 풍경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 전역에 이렇게 일제 군사시설이 있는 이유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미국과의 그 전쟁을 대비한 가장 최전선의 기지로서 제주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제주도 전역에 일본군들이 파놓은 또는 시설해 놓은 군사시설들이 많은 겁니다. 네. 오늘은 어승생학에서 그 태평양 전쟁 이야기를 잠시 해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군사시설에 가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